다양한 정보와 감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이웃 다정다감입니다. 새해에 계획했던 것들 잘 지키고 계신가요? 추운 날씨에 몸은 좀 움츠러들지만요. 또 의지만큼은 활활 타올라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요즘인데요. 매일매일 작은 계획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백지연 리포터 어떤 곳 이번엔 다녀왔나요? 네, 이번에도 역시 좋은 곳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올해 새해 목표를 우리나라 역사를 제대로 한번 공부해보자 이렇게 세워봤는데요. 역사를 책으로 공부하는 것도 좋고 또 드라마 같은 영상을 보면서 재미있게 공부하는 방법도 물론 좋지만요. 이제는 역사도 첨단으로 즐기면서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던 이곳. 어릴 때 입던 옷을 입어보니 옛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구나. 나는 남부여의 공주 부여주다. 정말 여기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 아니 언제부터 보고 계셨어요? 창피해라. 방금 전에 왔어요. 아니 제가 이렇게 백제 의상을 입어보니까요. 네. 공주가 된 기분이 들어서 잠깐 좀 공주 놀이 좀 해봤습니다. 아 근데 누구신가요? 저는 백제문화단지 해설사 윤재홍입니다. 공주님, 저하고 같이 한번 돌아보실까요? 아유 좋습니다. 공주만 만납시다. 웅진성에서 천도한 백제 왕조의 마지막 수도 사비는 현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산성과 나성 그 일대를 말합니다. 이곳 백제문화단지는 17년에 걸쳐 조성된 국내 최초 삼국시대 백제왕궁을 재현한 곳입니다. 와 진짜 멋지네요. 아 이곳에 들어서니까 기운이 느껴져요. 우리 아바마마의 기운이. 여기 임금님이 계시던 곳 맞죠 선생님? 그렇죠. 이게 백제시대 때의 중심 궁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제시대에는 궁궐 지붕에 저런 치미라는 기와를 올렸다고 합니다. 치미라는 뜻은 매꼬리를 한자로 쓰면 치미. 그리고 처마선을 보시면은 경복궁이나 창덕궁 처마선을 보시면은 끝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끝이 들어져 올리는데 그건 거의 수평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백제 건축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렇게 한 바퀴 쭉 둘러져 있는 이 기둥 구조들도 굉장히 독특해 보이는데요. 이건 어떤 거예요? 이게 회랑이라고 하는데요. 궁궐이나 아니면 사찰에는 이런 복도식, 그러니까 지붕이 있는 복도를 이렇게 뒀다고 합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선생님, 이 바닥에 있는 이 돌도 이게 용 같기도 하고요. 이 벽돌이 부여에서 발굴된 벽돌인데 8종류의 무늬가 있습니다. 용, 동황, 연꽃, 구름, 도깨비. 여기는 이제 왕이 가는 길이다. 용은 이제 왕을 상징하는 거니까 용무늬 벽돌 여기에 깔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왕이 걷던 길을 똑같이 걷고 있는 거네요. 그런 거죠. 공주님이신데요. 당연히 걸어야죠. 직접 들어와 볼 수도 있네요. 사비궁의 정전인 천정전 내부 모습인데요. 이곳은 백제의 주요 행사를 주관했던 공간으로 중앙에는 왕이 앉았던 어좌가 있었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아니 저 왕좌에 앉아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아니 근데 막상 여기 앉아보니까 뭐랄까요, 이 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왕의 무거운 어깨가 느껴지면서 아버지 가장의 무게란 것이 이런 거였습니까? 이 천정전을 중심으로 왕의 집무 공간인 서궁과 동궁이 있는데요. 서궁은 무신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해 무덕전, 동궁은 문신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라 문사전이라 불렀습니다. 와, 이 건물은요 굉장히 화려하고 지금까지와는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능살이라는 곳에 백제 왕실 무덤군이 있는데 왕릉원에 있던 절입니다. 그 절에 발굴된 면적, 똑같은 면적에 1대1로 여기에 재현해 놓은 절입니다. 건물의 이 배치 형식을 보시면 중앙에 큰 탑이 있고 바로 뒤에 금당, 대웅전이
연결된다. 그래서 1탑 1금당 백제식의 이 독특한 가람 배치 형식 여기서 뚜렷하게 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곳은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한 백제 왕실의 왕실 사찰 능사입니다. 능사는 금당과 강당, 향로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향로각으로 불리는 이유, 바로 국보 287호인 백제금동 대향로가 이곳에서 발굴됐기 때문이라네요. 와, 탑이 정말 화려하고 웅장하고 너무 멋집니다. 능사 5층 목탑이라고 그러는데 이 백제 시대 때의 목탑을 처음으로 한번 새로 복원해 본 겁니다. 원래 절에는 석탑보다는 목탑이 먼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목탑은 이게 불에도 타고 물에 썩고 하니까 오래 못 가죠. 그래서 이걸 오래가는 탑으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시도를 한 거가 석탑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탑이 석탑으로 넘어간 초기의 탑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탑하고 정림사지 5층 석탑하고는 모양이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요? 제가 또 좋아하시죠? 퀴즈는 정말 자신 있거든요. 네, 준비됐습니다. 이 탑에 못이 몇 개 들어갔을까요? 제가 봤을 때 어림잡아서 그래도 500개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큰 탑인데 500개가 될까요? 그러면은 10,000개 가겠습니다. 통은 컸는데 네. 땡! 잘못됐어요. 10,000개보다 더 많아요? 거기서 일자만 치우면 됩니다. 0개입니다. 0개. 하나도 안 쓰였다고요? 하나도 안 썼다고 그래요. 오,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연결을 해요? 나무와 나무를 연결해서 홈을 파고 끼워 넣고 다 연결한 다음에 가구 맞추듯이 맞춘 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백제인들의 손 기술, 솜씨가 정말 굉장하네요. 그렇죠. 한번 백제인들의 손솜씨를 보실 수 있는 것을 알려드릴까요? 가보시겠어요? 그게 어디죠? 백제인의 손 솜씨를 보기 위해 찾아온 이곳은 바로 국립부여박물관입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계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오면은 백제인의 솜씨를 볼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이게 뭐 돌이 붙어 있고 제가 잘 찾아왔나요? 백제인 돌을 다루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백제인들이 어떻게 돌을 사용했고 이런 것들을 쭉 돌아보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윗돌 깨뜨려 돌덩이, 돌덩이 깨뜨려 돌멩이, 돌멩이 깨뜨려 자갈돌. 동요로 불렀던 것처럼 돌은 깨뜨리거나 돌담 정도 쌓는 것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 옛날 백제인은 돌을 이용해 자유자재로 활용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예. 아무리 뭐 돌로 이것저것 생활용품을 만든다지만 이건 조금 너무한 것 같은데요. 돌 베개면은 이거 뒤통수에 피도 하나도 안 통할 것 같고 목 아플 것 같은데. 차라리 베개를 안 베는 게 낫겠죠. 네. 우리가 쓰는 생활용품이 아니었고 돌방구점에서 나온 그런 끼어 묻은 그런 끼어 문거리였습니다. 이게 죽은 사람에 대한 장례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다 격식을 갖춰서 돌아가셨지만 베개를 또 어렵게 만들어서 마무리를 한. 그러니까 이런 분은 어떤 신분을 보면 어떤 귀족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제 권역이 자리했던 곳에 품질 좋은 돌 산지도 많았지만 그 성질을 이해하고 섬세한 손기술을 가진 장인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돌을 가공할 수 있었겠죠. 아니 이 돌은 되게 반듯반듯하고 뭔가 그죠? 자로 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도수관이라는 겁니다. 우물과 우물이 있는데 그 정수된 물이 이 도수관을 통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흘러오게 하는. 근데 우물과 우물 사이의 거리가 상당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돌 하나로 관을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이어서 저 앞쪽으로는 홈이 있어요. 홈이 파져서 있고 이쪽으로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어붙이는 거예요. 마치 그 블록 조립하는 그렇죠. 것처럼 이렇게 끼워서. 맞습니다. 아니 백제에서 벌써 그런 기법이 그것도 돌로. 그런 기법들은 아마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보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백제의 유일한 금성문인 부여 사택 지적비는 백제 귀족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합니다. 예산에 있는 석조 사면 불상이에요. 부여박물관에서
3D 프린팅으로 이렇게 복제한 것을 여기다 전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불상은 특징이 동서남북 내면에 부처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뭐 이런 불상이 백제는 유일합니다. 근데 선생님 말씀하고 있는데 불이 꺼져. 조명이 왜 이렇게 화려하죠?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불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설치한 거죠. 팔 쪽에 구멍들이 있고 저 얼굴 쪽도 뭔가 이렇게 끼운 듯한 그런 게 보이거든요. 얼굴을 만들어 놓고 뒤에 광배를 조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뒤에 광배를 조각하고 나서 얼굴을 끼운 거죠. 그런 결합한 형태가 많이 보입니다. 이곳에선 서울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됐다가 오랜만에 고향으로 온 부여 군수리 석조 열애자상도 만날 수 있답니다. 아마도 변치 않는 것은 바위뿐인가 하노라. 백제의 돌 작품을 보고 이런 멋진 시를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백제의 돌 예술 정말 굉장합니다. 지원 씨가 좋아하니까 저도 좋습니다. 전시해서는 여기까지이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538년을 한번 시간 여행을 가볼까요? 시간 여행이요? 어떻게요? 놀랍게도 우리 부여에는요 그때로 가볼 수 있는 타임머신이 있답니다. 지금부터 시간 여행을 함께 떠나보실까요? 지금 금당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우와, 제 손으로 불을 밝혔어요. 누구시죠? 저는 여기 체험관 운영위원 박경우라고 합니다. 체험관이라뇨? 나는 남부여의 공주 부여준데 체험관이라니 그게 다 무슨 소리냐? 저희 체험관에서는요, 백제의 역사 문화를 VR이나 이제 첨단 기술을 통해서 직접 체험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538년 당시 백제 성왕이 사비를 건립했을 때의 모습도 볼 수 있고 반응형 아트월도 체험할 수 있답니다. 백제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았을까? 한반도의 중서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으로 풍부한 곡창지대가 있고 우와, 영상도 나오네? 이번에는 백제인들이 어떤 음식을 먹고 살아간 다양한 과일과 채소 그리고 수산물을 실감나는 부여를 보고 싶으시다고요? 현재의 부여도 여기서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첨단 기술을 활용해 아주 생생하게 만날 수 있더라고요. 우리 친구 이거 손잡이를 놓지를 않던데요? 어땠어요? 무서웠어요? 바람도 나오고 의자까지 흔들려서 생생했어요. 우리 부여를 하늘 위에서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공남지를 좋아해서 자주 갔는데 하늘 위에서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어머니, 아드님들과 함께 찾으셨는데 보시니까 좀 어떠신가요? 부여에 살면서도 뭐가 있는지 모를 수도 있는데 이런 공간으로서 또 우리 부여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정말 가장 중요해서 이 체험해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과거와 현재, 시간을 거슬러 백제인의 뛰어난 문화와 기술력을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사비백제부여. 2022년 온 가족이 함께 사비백제를 한가로이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백지원 리포터 영상 잘 봤습니다. VR 체험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아마도 오래전에 수학여행 때 부여를 다녀가셨던 분들은 영상 보시면서 부여가 언제 이렇게 최첨단으로 바뀌었나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뭐 역사 공부를 하러 간다고 하면 박물관에 가서 관람을 한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하셨을 텐데 우리 부여에는 정말 온 가족이 함께 볼거리, 즐길거리가 다양하게 마련돼 있었습니다. 네. 또 제가 백제시대 의상을 한번 입어봤잖아요. 잘 어울렸어요. 입는 순간 저의 네. 전생인 남부여의 공주 부여주로 변신을 했는데요. 요즘에 경복궁 같은 고궁이나 한옥마을에서 이렇게 한복 체험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쵸. 우리 부여 고궁에서도 이렇게 의상도 입어보시고 가족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정말 행복하실 겁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남부여의 공주님 모시고 저희가 부여를 소개하고 있네요. 아이들 지금 겨울 방학이라서 여행 계획하신 분들 참 많이 계실 텐데 부여 여행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해 주실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기소개 직접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학업과 군 입대 또 직업상 외국에 나갔을 때를 제외하고는 쭉 고향 부여에 살았던 부여를 사랑하는 부여토박이 이구원입니다. 네. 지금은 부여박물관 상설 전시실에 해설 자원봉사를 하면서 부여군청 문화체육관광과 소속의 문화관광 해설사로 12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여 토박이라고 하시니까 더 신뢰가 가고 더 믿음이 갑니다. 해설사님, 부여는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찾으시나요? 예, 코로나19 이전에는 부여에 일본인의 방문이 많았습니다. 뛰어난 백제의 문화가 일본에 전해져 아스카 문화를 형성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끼쳤기 때문인데요. 네. 지금은 백제 탐방같이 백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 아이들 데리고 가족 단위로 많이 찾아오십니다. 이 부여 같은 경우는 역사, 특히나 백제를 공부하고 또 느끼기에 좋은 곳이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또 많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백제의 돌에 관한 전시를 소개해 주셨잖아요. 이 특별 전시는 어떻게 기획이 된 건가요? 예, 부여박물관에서는 인류가 사용한 도구의 소재에 관한 특별전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네. 그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이번 특별전인 돌이고요. 두 번째는 흙, 그리고 마지막은 금속에 관한 전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오는 5월 8일까지 전시되는 백제인 돌을 다스리다라는 주제의 특별전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으나 또 쉽게 변하지 않는 초기 인류가 찾은 돌에 대한 백제인의 솜씨와 마음가짐을 볼 수 있는 전시인데요. 네. 백제 때 만들어진 것들이 지금도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쉽게 생산되고 사라지는 요즘 원래의 모습 그대로 우리와 함께하고 또한 앞으로도 그 자리에 남아있을 백제인의 돌이 주는 감동을 느껴보시길 기대하면서 이번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네. 네, 이 돌이 주는 특별함 저도 잠시나마 느껴봤는데요. 네. 저는 부여박물관에서 직접 만나봤던 문화재 중에 군수리 석조 열애 자상이 좀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 생각이 납니다. 네, 어떤 문화재인지 좀 더 부연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군수리 석조열의 자상은요,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되다가 오랜만에 고향 부여에 돌아왔습니다. 1936년에 군수리의 절터에서 발굴된 불상으로 1963년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6세기 중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전체 높이는 13.5cm로 비교적 작은 불상으로 둥글고 복스러운 미소가 강조된 얼굴로 역시 백제를 닮았습니다. 네. 발은 표현이 되지 않았고 부드러운 신체와 옷주름으로 몸의 형태 또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사각형의 높은 대자 위에 앉아있는 백제 불상 특유의 양식이 드러나 있는 문화재입니다. 네, 백제의 미소, 역시나 미소가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맞습니다. 해주네요. 예. 부여 근방에 아주 품질 좋은 돌 산지가 많아서 이렇게 백제가 돌과 관련된 문화도 발달했다고 들었는데요. 부여에는 돌과 관련된 명승지가 또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바로 백제의 의결 장소였던 천정대인데요. 사비궁의 천정전도 이 천정대에서 이름을 따온 것입니다. 네. 천정대에는요, 임금바위, 신하바위라 부르는 바위가 있는데요. 나라에서 재상을 뽑을 때 서너 명의 대신 후보 명단을 적은 후에 명단을 적은 함을 바위 위에 갖다 놓고 며칠 후에 확인해서 도장이 찍혀 있는 사람을 재상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와. 아니 근데 그러면은 누가 와서 몰래 찍고 갈 수도 있고 특히 자기가 대신 하고 싶은 사람이 그 찍고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장난이 아니고요. 재상은 하늘이 점지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일에 천명이 커다란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지인 것이죠. 그렇군요. 이 부여 같은 경우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기도 하고 정말 천천히 즐기기 좋은 도시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여 박물관에 가면 또 어떤 문화재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예, 우선 많이들 알고 계시는 백제금동 대학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백제금동 대학로는요, 왕의 제사를 모실 때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부여 능사리 절터에서 출토되었던 당시에 신문의 일면에 소개될 정도의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네. 향로는 보면 앞발을 지키던 용 한 마리가 막 피어날 듯한 연꽃 봉오리를 물고 있는 듯한 형상인데요. 연꽃 봉오리의 중앙이 아래 위로 분리되어 향로의 몸체와 뚜껑을 이룹니다. 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요. 회담장에 전시된 20개의 국보 중 하나이자 역사 선생님들이 꼽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 10위에 선정된 국보 중의 국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형식화가 되지 않은 자유롭고 다양하게 표현이 된 백제의 토기도 볼 수 있는데요. 부여 군수리 절터에서 발견된 특이한 남성용 이도식 병기인 호자는요.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호랑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살짝 돌린 모습으로 부드러움과 백제인의 여유인 해악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능살리 절터의 목탑 심추석 위에서 출토된 백제 창왕명 석조 사리감은 감실 전면 좌우에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요. 백제 창왕 13년에 왕의 누이인 공주가 사리를 공양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처럼 기록을 남기는 것 역시 백제 문화의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해설사님, 저는 제가 이렇게 밟고 걸어봤던 용무늬의 벽돌도 참 기억에 남는데요. 혹시 8가지 무늬의 벽돌을 모두 볼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그럼요. 예. 벽시 부여박물관에 오시면 볼 수 있습니다. 네. 백제 금속 대학로와 더불어서요. 백제 문화에 정사할 수 있는 산수무늬 2종, 귀신무늬 2종, 그다음에 발룡무늬, 봉황무늬, 연꽃무늬, 연꽃 구름무늬 이 8가지의 무늬벽돌은 지난 60여 년 사이에 놀랍게도 해외 전시를 다녀온 한국 문화재 중에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네. 8종의 백제무늬 전돌 중에서 가장 우수한 작품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산경무늬 전돌인데요. 위쪽에는 하늘이 있고 가운데 산과 무늬, 아래쪽에는 물이 있고 그리고 신비의 인물이 암자로 보이는 건물을 향해 걷고 있는 모습으로 산경 취임문화가 여기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예, 돌에 새겨져서 그런지 뭔가 크게 화려하진 않지만 기품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부여의 다른 여행지도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있을까요? 예, 제일 먼저 소개하고 싶은 곳은 정림사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석탑의 나라라고 하거든요. 석탑의 시원 중에 하나인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백제 문화의 단적인 표현, 즉 거미불루 화이불치, 네.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여 딱 들어맞는다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는 고도의 비대미를 갖춘 우아하고 세련된 탑으로 해체복원한 다른 탑들과 달리 최후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림사지 5층 석탑의 위대성이고 네. 그것이 백제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왕실의 후원이었던 부두산성도 추천합니다. 죽을지언정 결코 적에게 무릎을 꿇지 않겠다는 백제 여인들의 기계가 살아있는 낙화함과 왕이 먹었던 물인 한 잔 마시면 3년 젊어지는 약수가 고란사 법당 뒤쪽에 있어 네. 어느 계절에 가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예. 부소산성, 정림사지, 예, 저도 부여 갈 때마다 꼭 가는 곳인데 안 가보신 분들 계시다면 꼭 한번 들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문화관광 해설사로 12년 동안 일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꼽으신다면 언제일까요? 아마 그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막상 와서 보니 부여 참 좋네요. 백제 문화가 참 새롭게 느껴집니다. 네. 이런 말을 들을 때 해설사로서 참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최근 몇 달 전에요. 대구에서 오신 여성분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을 보면서 이렇게 대단한 탑이 있나? 라는 그런 감격스러워하는 표정을 보니까 참 그 표정이 기억에 남습니다. 뿌듯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관광객들이 다시 찾는 부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안 와보신 분들은 오실 수 있도록 또 와보신 분들은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네, 열심히 뛰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흔히 부여하면 백제인데 백제 문화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즐길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많이 이용하는 백마강을 떠가는 수륙 양용 버스가 있고요. 열기구를 타고 부두산성 위를 날아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제 백마강병 억새박 쪽에 전망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억새박과 백마강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기대되네요. 예. 네. 부두산성 태작골 숲길을 거닐며
내가 백자의 태자임을 뽐내고 태자천의 약수 한 장과 함께 마음이 평온을 찾을 수 있는 차분하고 평화로운 부여를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음이 어수선하다 하시는 분들은 부여에 오셔서 차분하고 평화로운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TVU 다정다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